슬라이드 하나만 추가해 볼까요? 자, 홈에 가셔서 레이아웃 새 슬라이드를 빈화면으로 하시고 그 도형을 결합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삽입에 도형에 가신 다음에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원을 그려서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좋겠어요.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을 하나 더 해서 화살표 왼쪽으로 가는 모양을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블록 화살표에 왼쪽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 이제 겹쳐 놓으실 건데요. 원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두 개 겹쳤어요. 일부러 겹쳐서 블럭을 같이 잡으신 다음에 정확히 중앙에 보내기 위해서 제가 약간 밑으로 내려놓을까요? 비교가 되시게.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지금 이제 도형 서식이에요. 그 도형 서식에 가시면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맞춤에 가시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도형을 어떤 식으로 정렬할 건지 정하실 수 있는데 가운데 맞춤하고 중간 맞춤이 있는데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은 이제 가로 기준이고 위, 중간, 아래는 세로 기준이죠. 중간 맞춤을 하시면 이렇게 정중앙에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도형 병합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아까 보여드렸죠. 통합, 결합, 조각, 교차, 빼기 하시고 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죠. 채우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채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라데이션 같은 거 하고 싶으면 그라데이션 같은 걸 이렇게 넣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 있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보시죠.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도형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도형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 중에 타원 있죠? 타원을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정원이 되시고 다시 삽입의 도형을 이용해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일부러 이렇게 겹쳤어요. 겹친 다음에 크게 두 개를 같이 잡고 다 잡을 수 있도록 크게 드래그 하신다는 얘기예요. 크게 드래그해서 다 같이 잡으신 다음에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뜨면서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죠. 그 중에 맞춤에 가시면은 도형끼리에 정렬을 하실 수 있어요. 도형끼리 정렬을 하실 수 있고 저희는 중간 맞춤에서 이렇게 정중앙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후에 도형병합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빼기 한번 해보실게요.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내실 수 있고 도형 스타일을 이용해서 꾸미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으니 적당한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가 꼭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도형만 쓰시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때 결합하실 수 있으면 도형 병합을 이용해서 결합을 잘 하시면 또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도형을 제가 글머리 기호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만드신 도형은 결합이 돼서 아예 하나가 된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지금 만드신 이 도형을 그림으로 저장이 가능하세요. 그림 1이라고 한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건 도형이죠, 실제로. 도형인데 이 도형을 그림으로 저장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 옆에 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그림은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하시죠. 앞에 있던 이런 도형들은 그냥 있는 걸 쓴 거고 그 5가지 결합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 만들어 봤죠. 이거 어디다 쓸 수 있느냐. 앞에 저희가 PT 만드는 데 중에 글머리 기호 있잖아요. 글머리 기호. 1레벨에 있는 글머리 기호만 바꾸고 싶어서요. 그러면 처음 거는 드래그 하시고 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을 수 있죠. 자, 뭐 누르면 이렇게 되세요. 처음 거는 그냥 드래그 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추가로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홈에 가시면 단락그룹에 글머리 기호 있었던 거 기억나시고 순서가 있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글머리 기호로 하시고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하신 다음에 그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 우리 컴퓨터에서 가져오실 거기 때문에 파일에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 우리 저장해 놓으신 곳 가셔서 선택하시는 그림을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 자, 이런 글머리 기호를 가져다 쓰시는 것도 가능하시다. 그런 얘기죠. 아래는 이렇게 블럭을 이렇게 정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잡으실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드래그 하시고 추가로 잡으실 때 뭐 누르시는 거예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 자,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바꾸시면 홈에 가셔서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에 있는 글머리 기호에서 번호 매기기를 선택하신 후에 그림에서 가져올 거니까 그림을 선택하시고 우리 컴퓨터에서 가져올 거니까 파일에서를 누르신 후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고 삽입하고 하시면 요렇게. 그래서 이제 꼭 그 원래 있던 걸 쓰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저희가 글머리 기호 같은 것도 도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도형은 도형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도형을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글머리 기호나 이런 거에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도형에서 하나 더 배우실 내용은 전편집이라는 기능이에요. 원래 있던 도형은 변형이 되는 도형이 있고 변형이 안 되는 도형이 있어요. 그 변형이 안 되는 도형을 변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도형을 하나 더 넣을 건데요. 자, 삽입에 도형에 가시면 자, 직각삼각형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 모서리에다 맞춰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직각삼각형을 선택하시고 이제 화면에 드래그 한번 해보실게요. 노란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노란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변형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냥 이대로 쓰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곡선 라인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해요. 직선인데 곡선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죠.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실 건데 저희가 이제 기능 중에 전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전편집을 한번 눌러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못 보던 점이 하나씩 생기시는 게 보이세요. 자, 다시.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일 때는 하얀 점에 노란 점은 없고 이제 회전하는 회전 핸들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보이실 건데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편집을 하시게 되면 이제 까만 점으로 바뀌어요. 이 점은 그러니까 편집하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까만 점에 마우스 잘 맞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양쪽으로 하얀색으로 된 점이 생기고 이걸 이제 방향선이라고 하거든요. 그 방향선에 왼쪽은 놔둘 거고요. 오른쪽을 손댈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점에다 잘 맞춰서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어느 정도 올릴 건지는 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면 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시는 게 보여요. 이 하얀 점을 얼마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시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만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오른쪽 끝에 있는 점도 클릭하시면 양쪽에 하얀 점이 이렇게 생기실 건데 이 점을 움직여서 이렇게 곡선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PPT에서 디자인하다 보면 이런 곡선 형태로 돼 있는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어서 전편집으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도형을 만드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도형은 삽입의 도형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자유형 도형으로 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도형 병합하는 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편집해서 도형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옮겨 놓으시고 이걸 복사를 하나 할게요. 이제 컨트롤하고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 겹쳐 놓죠. 일부러 겹쳐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거는 좀 크게 아래 거는 좀 더 작게 해가지고 밑에 거는 채우기를 도형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조금 얕은 색으로 하시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시고 안에는 안에대로 도형 채우기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하시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으로 하셔서 이런 형태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죠. 복사하실 때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세요.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의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색을 바꾸고 그 다음에 윤곽선 이용해서 윤곽선 없음 하시고 마찬가지 위에 것도 도형 채우기 하시고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하셔서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쓰시면 되죠. 이런 디자인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도형으로 PT 만드는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홈에 가셔서 새 슬라이드 하시고 비화면 하시고 진행 과정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목이 없으니 만약에 제가 비화면을 했는데 제목만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슬라이드의 종류를 바꾸려면 레이아웃에 가서 슬라이드 종류를 다시 고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목만 하셔서 제목에다가 진행 과정이라고 써서 제목을 하나 넣을게요. 넣으시고 도형 서식에 워드아트 스타일 중에 적절한 걸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된다고.
가운데 정렬은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하시는 거는 알고 계시죠? 단락 부분에 가운데 정렬해서 넣어주시고, 삽입에 가셔서 도형 중에 중간에 비어있는 원을 하나 선택을 할게요. 원형 비어있음 선택해서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 제가 이런 걸 4개 만들 건데요. 공간 잘 생각해가지고 모양을 하나 만드실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에 있는 노란 점을 움직여서 두께를 약간 좁게 만드실 거예요. 여기를 좁게. 노란 점이 원래 그 가운데 있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말씀드렸죠? 바깥쪽이 조금 얇게 되도록 조절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그라데이션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이제까지 도형은 도형 서식에 있는 도형 채우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도형 스타일을 이용을 하셨어요. 다른 걸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 도형 서식을 누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떠요.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도형 서식에 있는 도형 스타일이나 여기 도형 채우기, 윤곽선 해서 여기 도형 스타일 부분을 활용해서 주로 쓰기는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걸 더 하고 싶으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떠요. 자, 거기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에서 2가지가 있거든요. 채우기 및 선, 효과, 그 다음에 크기 및 속성 있고, 텍스트 옵션에 가시면 또 그 텍스트 관련된 게 또 추가로 이렇게 나눠져요. 도형 옵션에 채우기를 가실 거예요. 단색 그라데이션 해서 여러 가지를 채울 수 있고, 저희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한번 채워볼 건데, 자, 그라데이션을 누르시면 그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이라고 해서 미리 설정된 것도 있고, 아니면 종류를 고르시고 방향을 정한 다음에 각도 정하고 지점이라고 해서 색깔을 몇 가지 색깔을 섞을 건지 지점을 만들어서 원하시는 걸 하실 수 있어요. 파란 계열로 해서 위에는 밝고 좀 밑에는 어둡게 가는 그라데이션을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라데이션 채우기 하고 종류를 선형으로 하는데, 방향은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하고, 여기 방향에 따라 색깔 다르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선형 아래쪽을 하고, 각도는 90도로 그냥 할게요. 그 아래에 중지점이 4개 있는데 그 2개의 지점을 X 해서 지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지점을 2개 남겨놓는 거죠. 자, 2개 남겨놓고 첫 번째 거에 중지점을 눌러서 아래에 있는 색을 눌러서 그 하늘색 중에 좀 밝은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번째 중지점은 선택해서 파란 계열 중에 좀 어두운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 도형을 다 만드신 다음에 꾸미시는 방법이 도형 서식에 있는 이 도형 스타일 부분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에 가야 작업창이라고 해서 더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지점 색깔이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드실 수 있으니, 자, 그라데이션으로 선형으로 해서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변하는 걸 했어요. 자, 그리고 각도는 90도로 하신 후에 앞에는 조금 밝은 색을 정했고 뒤에는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정해서 이런 식으로 색을 좀 만들어 보시겠다, 그런 얘기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선이라고 있어요. 선은 선을 누르셔서 또 선을 누르면 또 아래쪽에 이렇게 메뉴가 추가로 나오시거든요. 거기서 선 없음 하셔서 선을 빼도록 하죠. 그리고 글씨를 하나 쓰시죠. 준비 단계라고 쓰실 건데, 그 도형 선택하신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준비 단계라고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글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고 괜찮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사를 3개를 더 할 건데, 자, 3개를 복사하실 때 복사만 하실 때는 뭐만 눌러도 된다고 했어요? 컨트롤만 눌러도 되는데 반듯하게 복사하고 싶으세요? 그럼 뭐 누르고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하고 쉬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반듯하게 복사가 돼요. 제가 일부러 좀 공간을 다 다르게 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 대신에 분석, 다음에 실행, 다음에 적용,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은 고쳐서 넣으시면 될 거고, 여기에 화살표를 하나 더 넣으실 건데, 자,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오른쪽 방향에 화살표가 있죠. 이거를 드래그를 하나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복사를 하나 더 해서 컨트롤 시프트 해서 중간에 화살표까지를 넣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안 맞췄어요. 한 번에 맞추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맞췄습니다. 공간은. 여기서 여기로 복사 가실 때 컨트롤만 눌러도 복사가 되는데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반듯하게 복사가 된다도 같이 알아두시고 공간을 좀 맞췄으면 해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다 선택을 하죠. 드래그를 크게 해서 같이 선택을 하신 후에 도형서식에 보시면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맞춤에 보시면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는 메뉴가 있어요. 가로에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세로 기준으로 위쪽 중간 아래쪽으로 맞추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라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맞추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맞춤에서 중간 맞춤 한번 해주시면 이제 정확하게 다 중간에 맞춰지는 게 보이시죠? 맞춤에서 두 가지 하시면 좋겠어요. 중간 맞춤에서 세로 기준에 중앙에 맞추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동할 때도 뭐 복사할 때도 크기 조절할 때도 편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룹화라는 걸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도형서식의 여기 정렬이라는 부분에 보시면 맞춤 있고 그룹화 있죠? 그 다음에 회전하는 거 있고 앞뒤로 보내는 메뉴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이니까 자, 메뉴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도형서식에 있는 정렬 그룹입니다. 자, 맞춤에서는 정렬하실 수 있고 간격 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룹화 눌러서 그룹하시게 되면 자,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옮기실 때도 편하고 크기 조정하실 때도 같이 조절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지우셔도 같이 지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화 하시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보고서나 이런 거 만드실 때도 뭐 이런 류의 모양들을 만들어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글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글에다 갖다 붙여서 써요. 도형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한글이나 이제 이런 PT에서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도형 사용법은 잘 알고 계셔야겠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여기 다 만든 거에 도형을 하나 더 넣을까 합니다. 자, 삽입에 도형을 가셔서 제가 이번에는 도형을 사각형을 하나 넣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눌러서 드래그를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넣으시고 색깔을 도형 채우기를 이용해서 색을 하나 정하세요. 정하시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도형을 넣다 보면 먼저 넣으신 게 뒤로 가거든요. 이게 순서를 뒤집고 싶잖아요. 나중에 제가 사각형을 넣었으니까 이 사각형이 아까 만드셨던 거 뒤로 갔으면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가져오기 도형 서식의 정렬 부분입니다.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앞으로 가져오는 거랑 뒤로 보내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맨 뒤로 보내기 해주시면 뒤로 보내실 수도 있겠다라고 알려드리죠. 처음에 그냥 넣었죠? 찾아서 넣는 것만 해보셨고 그 다음에 도형 병합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렸고 전편집으로 도형을 편집해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반복해서 필요하시면 복사하시면 되는데 단순 복사하실 거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시면 반듯하게 복사가 된다는 거.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정중앙이 아니에요. 그죠? 얘랑 얘는 정중앙이 아니라고. 딱 맞추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도형들을 다시 크게 잡아요. 도형 서식에 맞춤에 가서 가로에다 한번 맞춰주고 그럼 이제 가로 기준으로 가운데 맞춰지고 그 다음에 중간 맞춤 하시면 또 세로 기준으로 중간에 맞춰지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시는 거랑 실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맞춤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룹을 해놨기 때문에 이 그룹화한 거가 하나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각형하고 이 그룹화해진 도형이 두 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개라고 생각해서 그 두 개만 가지고 정렬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 해서 이제 그 가운데도 한번 하고 중간에도 한번 하면 이제 이게 진짜 정확하게 중앙에 맞춰진 거고 얘도 그냥 하나로 아예 묶을까요? 그러면 그룹화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도형이 아예 하나가 된 거죠. 그룹화 한 거는
다시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그룹 해제하시면 되거든요. 그룹 하에 그룹 해제하시면 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하에 그룹 해제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푸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세요. 이게 하나로 묶었어요. 만약에 슬라이드에서 정중앙에 보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맞춤을 이용하시고 슬라이드의 맞춤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맞춤 하셔야 진짜 가운데가 되죠. 중간에다 맞추시면 또 중간에 맞추면 이게 진짜 슬라이드 기준으로 정중앙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중간 맞춤 하시면 이게 이제 진짜 중앙인 거죠. 뭐 정중앙에 안 나오실 거면 밑으로 내려도 되는데 다 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정확히 중앙에 가는 게 보기에 좋으시잖아. 개체 길이도 맞춤을 잘 하셔야 되고요. 슬라이드 기준으로도 맞춤을 잘 하셔야 보기 좋은 PT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보통 이동을 할 때 마우스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마우스로 움직이는 거 말고 방향키로도 이동이 가능하세요. 방향키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실까요? 위아래로. 근데 그 방향키는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아주 조금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쓴다고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 방향키로 움직이는 것보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쓰시잖아. 그러면 조금 더 세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형을 활용한 슬라이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형에서는 알아야 되는 기능들이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글자야 이제 잘 쓰고 단계 정도 낮추고 올리고 글머리 기호 정도 바꾸시고 뭐 줄간격 조정하고 이런 것만 하실 줄 알면 되는데 도형에서는 도형을 넣고 이걸 꾸미기 위해서 도형 서식이라는 메뉴를 눌러서 나오시는 작업창 쓰시는 방법도 아셔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개체를 잘 정리하려면 도형 서식에 있는 맞춤, 그룹화 또는 회전 같은 거 하실 일 있으면 상하나 좌우 대칭 같은 거 하실 일 있잖아요. 그럼 이제 회전 잘 이용하셔야 하고 개체는 먼저 넣은 게 뒤로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들어간 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뒤집을 줄 아셔야 돼. 그게 이제 앞으로 가져오고 뒤로 보내기라는 거죠. 도형 서식에서 이제 도형 스타일을 이용해서 꾸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정렬 부분을 잘 활용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PT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도형에서 마지막 얘기 하나를 더 해드리고 이제 도형은 넘어갈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도형을 처음에 이런 도형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도형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도형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미 다 했는데 도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하자니 좀 답답하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원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Shift 눌러서 컨트롤 누르면 잘못하면 복사가 되시기 때문에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자, 하셔서 도형을 지우지 않고 바꾸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형을 지우지 않고 다른 도형으로 바꾸는 방법이요. 자, 도형 서식에 가시면 도형 편집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도형을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이라는 메뉴를 찾아가면 도형 모양을 변경하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게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골라볼까 합니다. 그 원통형 찾아서 누르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중요한 건 처음부터 다시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얘기죠. 기존에 있던 도형을 다른 도형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굳이 옛날 거를 지워가지고 새로 하실 필요는 없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형 서식에 도형 편집에 가시면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자 거기서 어떤 모양을 하실 건지는 정하시면 됩니다.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고 안에 내용은 글자를 뭐 아까 했던 대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있는데 바꾸고 싶은데 다시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다시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도형만 바꿔서 쓰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Shift 눌러서 도형을 이렇게 선택하실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의 도형 편집에 가면 도형 모양을 변경할 수 있고 거기서 어떤 도형을 하실 건지는 정하시면 돼요. 정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도형을 쓸 때는 보통 도형을 하나만 쓰는 경우보다 지금처럼 이제 같은 도형을 반복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PT는 너무 복잡하게 만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단순하면서 명료한 게 좋기 때문에 도형 같은 거를 막 여러 개 쓰시는 것보다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쓰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는 경우에 복사 잘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간격 잘 조정하실 줄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